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예, 오늘도 한겨레신문의 하어영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네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예. 지금 최고위원회가 새누리당에서 열리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원래 김무성 대표의 입장은 최고위를 주재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당내외에서 김무성 대표에 관련된 여론이 본인이 최고위를 일단은 주재해야 한다라는 여론으로 형성되는 움직임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최고위는 주재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안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는 내용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완전 비공개죠? 예, 완전 비공개고요. 일단은 그 대구 지금 5개 지역구, 그러니까 원래 김무성 대표가 그 도장을 무공천하자 했다라고 는 그 5곳의 그 지역구를 포함해서 한 곳, 그러니까 대구 수성을 같은 경우에 주호영 의원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해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곳까지 포함해서 6곳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은평을 이재호 의원의 지역구고, 그다음에 송파을 여기 뭐 난리 났었죠. 지금 참고로 그 종편에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던 박상원 그 평론가도 여기에 출마를 했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죠. 네. 인재를 영입했다고 해놓고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대구 동구갑 여기가 정종섭 행정부 장관이 나간 곳이고 대구 동구을이 바로 지금 유승민 의원이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곳이고 그다음에 또 대구 달성군 여기는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였어요, 그렇죠? 예, 그랬고요. 예. 그랬는데 지금 여기를 무공천을 하겠다니까 이제 청와대는 그냥 표정이 나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플러스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였던 대구 수성을이죠. 이 수성을은 지금 뭐 공모를 다시 하면 된다는 식의 꼼수로 해석을 받자마자 1시간만 재공모를 했다고요? 예. 그래서 이인선 전 부지사를 지금 공천을 할 것으로 보이지요. 예, 지금 전망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지는 사실은 지금 두고 봐야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까 아침까지 나왔던 뉴스에 의하면 주호영 의원이 다시 또 이 문제를 갖고 제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원래대로 당원과 당규에 의하면 재공모를 할 때는 정확하게 그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재공모한다는 것을 알려야 되고 그렇죠. 그런 절차가 있죠. 공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공시를 최소한 해놔야 된다. 네. 그런데 그게 없이 아침 9시에 공시하자마자 10시에 바로 끝내고 재공모 됐다라고 하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거다. 그리고 또 전에 공모를 해가지고 됐던 사람이 이인선 씨였는데 다시 재공모를 또 이인선 씨가 해가지고 또 단수로 이 공천을 준다는 게 이거 되게 웃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꼼수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예. 어쨌거나 오전 11시 반부터 최고위가 시작됐고요. 예. 도시락이 1시께 들어갔고요. 예. 뭐 그 이후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어서 기자들도 지금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그 벽에 귀를 대고 이제 귀대기라고 벽치기라고도 하고 이런 기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취재를 많이 하는데요. 예. 지금 당사 앞에는 친박이 아니라 김무성 지지자들을 포함해서 스피커를 아주 크게 틀어놓고 지금 시위 중이어서 굉장히 좀 소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취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서 극적인 어떤 타결책이 나올 것이다 아니다 갑론을박을 하고 있던데. 맞습니다. 예, 하호영 기자는 좀 추정해보자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으세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벌써 6시니까 2시간 반 안에 결정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2시간 반도 아니고 실제로 6시에 팩스로라도 집어넣어야 된다고 지금, 이것도 좀 특혜 아닙니까?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했는데, 팩스로 집어넣어도 인정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야당도 이렇게 인정해줬을까요?
일단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야당은 관심사에서 벗어난 상황이고요. 그 선관위 유권해석 안에는 지금 여당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상황은 진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특혜 아닌 특혜가 당연한 것처럼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저한테 전망을 좀 여쭤보셔서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김무성 대표가 지금 더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김무성 대표는 당권뿐만 아니라 이후에 대권 가도를 달리는 데 있어서의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친박계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오늘 오전이죠.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당권을 내놔야 한다. 이 사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어떤 강한 그 발언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김무성 대표가 여기에서 물러나서 당인을 찍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대권을 생각하고 있다면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일이죠. 대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오늘을 끝으로 대표는 힘이 없어지잖아요. 대표 힘 그렇죠. 근데 사실 그냥 임기가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어쨌거나 직인을 찍건 안 찍건 간에 당권을 유지를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대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대위 체제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선대위 체제로 넘어가면 여기서 대표라고 해가지고 뭘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본인 영도 가서 이제 운동을 그러니까 영도 가서 선거 운동하는데 바쁘겠죠. 그리고 이제 총선 다 끝나고 돌아오면 바로 전당대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당대회 해야죠. 네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권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본인한테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늘 무릎 꿇고 옥새를 갖다 헌납하면 그냥 그걸로 망나니에 칼춤에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이제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일단 직인을 찍고 당대표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는데 사실 이게 눈 밝은 유권자들은 다 알 겁니다. 지금 방금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듯이 당권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만약에 30시간 룰이 또 본인 스스로 적용이 된다면 이제 뭐 끝났다고 봐야겠죠. 아직 30시간 안 됐는데. 30시간 되려면 6시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제도 6시까지 가도 27시간 30분밖에 안 된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30시간 안에 뭔가 일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또 한 가지는 더 있습니다. 지금 출마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 진박 5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절차로 그 소송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뭐 대권을 생각한다면 소송도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담도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좀 고려를 할 사항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라든가 아니면 재판부가 어쨌거나 살아있는 권력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 대상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그게 더 확실한 피해자 코스프레죠.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까지 도장을 뺏기지 않고 장렬하게 그 도장을 지키면서 전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딱 보여주는 순간 그래서 뭐 온갖 편법을 써가지고 저들이 난리를 치게끔 해서 결과적으로 도장을 뺏기던 어쨌든 간에 그런 만신창이가 되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면 그러면 그 이후에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비박들이 뭉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뭉쳤을 때 그 힘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아닐 거거든요. 왜냐면 하지만 이제 그다음에는 국회의원들이 다 되니까 그러면 분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런 상황으로 그럼 대통령이 혼자서 자기네들 뭐 70명 뭐 했다 치고 국정 운영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죠. 국정 운영이 사실상 좀 어렵죠. 어렵다고 봐야죠. 70명 국회의원 데리고 국정 운영 못해요. 못합니다. 과반 데리고도 사실 어려웠던 지난 2년 반인데 70명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럴 때 이제 김무성 대표가 더불어하고 국민의당하고 쫙 연대를 해가지고 뭘 한다. 이러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그런 혁명적인 일도 가능하겠군요. 흥미진진한데요, 지금.
그렇게 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싶은데. 지금 말씀 중에 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예. 그런 단어가 나왔듯이 사실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 기자님. 그리고 아마도 김무성 대표 머릿속에는 이렇게 새누리당의 공천이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 중반 이상, 40% 초반으로 여러 그 지표에서 견고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지지자들이 본인한테 등을 돌린다. 등을 돌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로서도 아무튼 머릿속에 지금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오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 중에 한 분께서 참조원님께서 재미난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선관위에 팩스 보내기 운동을 하자는데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통화 중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대구에 출마를 하실 분들은 최소한 떨어뜨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서울은 들고 가면 되겠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유권 해석을 만약에 팩스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쪽에 누군가의 관계자에게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거야. 야, 이건 진짜 완전 편법이다. 이건 진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웃음이 계속 나오지만 사실 웃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낙후된 이런 정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여의도가 굉장히 좀 낙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여의도를 취재하고 있는 그 지자들부터도요. 솔직히 말해서요. 박근혜 대통령 들어온 다음에 우리의 정치는 원시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정치라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개그 콘서트에서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도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친박을 위시로 한 그 친박계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한구 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미리 그 타협과 조율이 있었으면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뭐 정부 여당부터가 좀 이런 상황을 보여주니까 아마 유권자들의 오히려 정치에 대한 혐오가 커질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아주 유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새누리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쪽팔려서 이번 선거 안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특히 대구에서 그런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거기서 또 직결하는 언더덕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이런 현상들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겠죠. 특히 40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지금 진박 5인방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지금 진박 5인방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를, 규탄하는 수준의 어떤 기자회견을 좀 열었고 입장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진박 같은 경우에는, 진박 5인방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때를 좀 기다리고 있고, 최고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되는 비박 5인방은 표정 관리를 하느라고 정신없다면서요? 표정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기도 하고, 다만 이제 5인방을 포함한 비박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역풍이 불진 않을까에 대한 어떤 걱정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본인들이 이 새누리당 안으로 다시 편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정한 유권자들, 자기들의 지지자들을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조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글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여권의 지지자들은 권력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1년 내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확실한 거는 김무성 대표가 확실한 여권의 차기 어떤 세력이다. 차기 권력자다. 이게 인정이 되는 순간 아주 급격하게 쏠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런 인식을 지금까지 계속 30시간을 버티지 못하면서 못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벌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 새누리당 문제는 최고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일단.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얘기 하나만 더요. 비례 후보들은 진짜 그대로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유권 해석에 의하면 최고위에서 이거를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지금 현재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최고위에서 이제 배심원단들의 제의 요청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확정을 내리지 못하면 비례 후보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 상황도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심원단이 그 비례대표 5명의 제외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일단은 그 부분은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게 됐어요. 예. 아니게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실무적으로 좀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좀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혹은 이제 제 시사평론가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뭐 의회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것보다는 그렇죠. 좀 진박들이라도 의회 민주주의에서 자기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지역구에 나오는 5명은 그나마 의원 입법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은 있는 사람들이고 행정적 경험들도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비례대표에 있는 얘기되는 11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의안 발의도 힘들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이 비례대표 무용론이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이 원래 비례대표가 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배려, 직능대표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의도를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비례대표의 본뜻과 달리 그것에 대한 어떤 반대 목소리까지 나오게 된 것이 이게 과연 정말 문제다. 이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혐오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많이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비례대표를 돈 주고 샀다는 얘기는 좀 들어봤어도 지금 이렇게 뭐 충성 돌격대들로 열심히 충성 선언들을 해주면은 뽑아준다는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번에 처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상황을. 참. 네, 더불어민주당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짚을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 완전히 선거 체제로 먼저 들어갔는데 굉장히 그 정비는 빨리 된 모양새를 갖추고 있네요. 그렇죠. 뭐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표랑 김종인 대표와의 어떤 견해 차이가 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 일부의 목소리인 것 같고요. 당 내부를 보면은 일단은 총선 체제로 완비를 해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각 주요한 포스트에서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면은요, 그 견해 차이는 큰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지도도 살짝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추세로 보면은 일단은 조금 반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 정청래 의원 컷오프부터 시작해서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어쨌거나 그 터닝 포인트는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에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팍떡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가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진짜 인터뷰는 연극 보도 지침의 연출자 변정주 씨하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변정주 연출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연극 보도 지침의 연출을 맡고 계시고 대본은 오세혁 씨가 썼나요? 네, 맞습니다. 이 오세혁 씨도 연출도 잘하고 뭐 대본도 잘 쓰고 네, 아주 재능 있는 차세대 작가죠. 연극 작가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연극 보도지침의 주역들이 미리 보셨다고요? 예. 그 보도지침 폭로 사건, 실제 사건의 중심 인물이셨던 김주원 기자님하고요. 그 사건의 변호를 맡으신 분 중에 한 분이 한승원 변호사님하고, 또 이제, 김종배 편집장님이 직접 연습실에 오셔가지고, 연습을 관람하셨습니다. 연습실 원래 잘 안 열어주시는데, 웬일로 이렇게. 실제 이 사건의 이 캐릭터의 모델이 되시는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아마 배우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연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역시 그 분들을 직접 보고 나니까 배우들이 한 달 연습한 것보다 갑자기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뭔가 에너지를 받았다고, 기운을 받았다고 배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그 외국인 노동자 문제 얘기할 때 직접 외국인 노동자와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연기가 쑥쑥 늘어나는 것들을 갖다 봤었는데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김주원 기자가 1985년 당시 한국일보 기자였는데 민주 언론운동협의회에 10개월간의 보도지침을 전달하면서 그게 세상에 드러난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연극 안에 어떻게 담아냈습니까? 이 연극의 시작은 보도 지침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으로 시작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법정 안에서의 공방인데요. 그 사이사이에, 이거는 픽션인데, 이 안에 검사, 그 다음 피고인 2명, 변호사, 그리고 판사가, 대학교 때, 친한 사이였다라는 설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폭로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대학 시절 이후에 각자 다른 삶을 살게 된 이 5 중심 인물이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니면 또 변화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이 이들의 예전 시절 모습들이 이제 그게 사이사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작하는 시점은 85년인데, 그 이전, 한 60년, 이때로 돌아가서 얘기가 전개되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사실 다 제거를 했어요. 이게, 실제 사건이 있었던 그 시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교하게 맞추지 않고 사실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어떤 그 당시를 알 수 있는 날짜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요. 단지 80년대 대한민국 어디선가 일어났었던 일이다 정도는 추측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일부러 하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공시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동일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관객들이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그런 설정을 하신 거죠? 어떤 관객분들은 지금도 똑같다라고 느끼실 거고 어떤 부분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그건 관객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 시각은 아마 그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런 연극을 선택하시나요? 보시면은 늘 이렇게 작품 중에서 좀 사회에 좀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들을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하셨던 살인의 추억의 원작 날보러와에도 그러셨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월호를 소재로 해서 뮤지컬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지금 왜 이런 사회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아주 치부가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을 자꾸 들춰내시는 겁니까? 일부러 그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끼리 이거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는 작품이라고. 예. 애국 연극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재밌는 소재를 찾아다니는 거고요. 예. 거기에 이제 의미가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면 더 좋을 것 같고,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을 사실 시작할 때 제작자는 대본이 없는 상태에서 소재만 저한테 주셨어요. 예. 이 소재로 하고 싶고, 이제 실제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눈 상태에서 저한테 예.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예. 사실, 뭐 이렇게 역사적 정의감이나 사회적 의무 차원에서, 예. 접근했다기보다는, 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재밌게 우리 역사에 이런, 어두운 면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 선택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또 많이 웃을 수도 있고, 재밌게, 예. 어두운 역사의 한 장면을 다룬다고 해서, 어둡거나 무겁지 않게, 예.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작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소재를. 아니, 근데 우리 정부는 그 정부나 경찰 등 국가기관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내용을 제시해서 건전한 국가 간 형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학생들이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면 어떡하려고요? 교육적이지 제 조카나, 예. 제가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예. 보여줄 거고요. 이거를 교육적이지 못하다라고, 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판단을 하면, 예. 그 판단하는 기관이 잘못된 것 같고. 판단하는 기관이 교육적이지 못한 거군요. 그렇죠. 아니, 지금 4.16 교과서의 수업 활용이 금지됐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그래요? 제가 오늘 리허설 중이라 뉴스를 못 따라가고 있었네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보도 지침도 충분히 더 교육적이고 오히려 학생들이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객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한 말씀 있으시면. 네. 한 편의 작은 연극이고요. 예. 다루고 있는 소재가 역사에 있었던 실화를 다루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그런 작품들은 굉장히 많고요. 예. 즐겁게 그냥 즐기시다 보면, 예.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저 여러 인물 중에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 인물일까, 예. 또 나는, 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나, 예. 이렇게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 관객분들도, 일단은 먼저 즐기시고,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작하는 건가요? 내일이요. 내일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죠? 6월 10일까지인가로 알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수연제 시어터죠? 네, 대학로에 있는 수연제 시어터입니다. 조재현 씨가 운영하는 건물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승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티켓 주시는 거죠? 네. 다음 주부터.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정주 연출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내일이 천안함 6주기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있으면 또 세월호 2주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세월호에 대해서 좀 알리려고 하는 책들을 교육부는 교육 자료로 부적합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했다네요. 심지어 금지까지 시켰는데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것은 이렇게 반대가 거셀 때 어떻게 보면 좋은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다는 거죠. 꽃샘추위가 봄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또 어둠이 짙어오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미래를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퀴즈 정답은 옥새였고요. 가을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기에 남겨주시고요. 주다스 프리스트의 Before the Dawn 들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